안녕하세요. 프레미어 TNC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글로벌 이커머스 해외 진출 전략, 해외 법인 설립부터 해외 결제 시스템 연동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이커머스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 빠르게 성장 중인 글로벌 시장 중 저희가 주목해야 될 주요 진출 지역과 방식은 무엇인지, 세 번째, 해외 진출 시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저희는 오늘 글로벌 결제 시스템 연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저희는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현지 법인 계좌 셋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요 국가 비교,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두바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별 법인 설립, 금융, 조세 환경 비교. 자, 일곱 번째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계좌. 그리고 여덟 번째, 이커머스 기업 국가별 진출 환경 비교. 아홉 번째, 글로벌 피지사 연동 적합성 환경에 대한 요약. 자, 열 번째, 글로벌 피지사 연동 그리고 이커머스 전략별 추천 지역. 열 번째, 해외 진출 시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매우 치열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1차적으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플랫폼 중심의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비용 발생 부분입니다. 실제로 플랫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때 각 이벤트 통해서 제품의 판매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입돼야 되는 광고비나 아니면 기본 플랫폼 수수료가 우리 이커머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산 주기입니다. 플랫폼에 따라서 제품이 판매되고 실제로 정산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산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기업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심화된 가격 경쟁입니다. 유통으로 마진을 보고 계신 이커머스 기업은 실제로 가격 경쟁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이러한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 사실은 해외 진출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빠르게 성장 중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시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시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가는 동남아 지역 국가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도까지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이 우리 이커머스 기업에게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는요. 첫 번째는 한류 영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 콘텐츠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또한 좋은 조건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리적, 문화적인 유사성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용되고 실제로 인기가 있었던 제품들은 동남아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그리고 인기몰이하는 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해서는 경쟁이 아직 덜 치열한 시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K-뷰티나 K-푸드 그리고 K-패션 등이 지금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특히 강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남아 시장을 1차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동남아 시장 그리고 동남아 인근 국가가 산재해 있는 중동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과 시장 그리고 진출 시 장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6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고요.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80% 이상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도까지 2,4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 비율이 전체 이커머스 쇼핑 비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모바일 결제가 급증되고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연평균 15에서 2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런 빠른 디지털화가 온라인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추이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소프트 랜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시장은 석유 자원 그리고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시장입니다. 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두바이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참여도도 급증하고 있고요. 젊은 층, 25세 이하의 디지털 세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쇼핑 결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요. 중동 시장의 경우는 소셜 미디어 활용한 마케팅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라 글로벌 기업들이 안전하게 진출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중에 저희는 동남아 시장을 우선 손꼽았고요. 그리고 중동 시장도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시장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을 선정하셨다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지 주요 진출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입니다. 동남아 시장의 경우는 특히 쇼피나 라자다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제 각 플랫폼 특성에 맞게 판매 방식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최적의 입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입점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 수순으로는 자사몰을 오픈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피파이나 우커머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 독립 쇼핑몰을 오픈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신데요.
자, 독립 쇼핑몰과 더불어 각광받고 있는 현재 판매 방식 중에 하나가 SNS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SNS 플랫폼인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이커머스 판매와 더불어 틱톡 숍과 인스타그램 쇼핑 등 펑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숏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포션 또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그리고 진출하는 방식을 선정하셔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 우리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려움으로 손꼽히는 요소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이제 해외 제품 판매 시에 해외 여러 결제 수단과 연동하시는데 제한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국내 사업자의 계좌로 해외의 결제를 연동하시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진출 시의 장애물로 손꼽히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연동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해외 오픈 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 자사몰 오픈을 하시고 나서 해외 결제를 받기 위해 이젠 해외 피지사를 연동하시기에 계좌가 필요하신데요. 국내 사업자의 국내 계좌로는 해외 결제 수단을 연동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사몰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쇼피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사몰을 오픈은 하시는데요. 자, 그 해외의 다중 통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바일 페이먼트인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쇼피파이를 통해 오픈한 자사몰의 경우는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는 피지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쇼피파이 페이먼트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통화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페이먼트를 연동하는 현지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국내 계좌로는 쇼피파이 페이먼트 연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고객사 대응이 어려운 결제 수단의 제약을 갖고 있을 경우는 실제 우리 기업의 매출 성장에 직접적인 한계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저희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셋업하셔서 운영하시는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해외 구매자 맞춤형 결제 시스템 연동의 이점을 보자면요. 해외 구매자의 다국적 통화를 지원하게 되면요. 구매자는 자국 통화로 이제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인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등을 구현함으로써 모바일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계좌로 연동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기반의 안정적인 결제 흐름을 구축할 경우 부정 결제나 아니면 결제 거절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지의 결제 수단을 연동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략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 피지사를 연동함으로써 국제 표준 회계나 세무 처리에 최적화하는 조건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외 결제 시스템 연동을 위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해결책은 실제로 이제 글로벌 피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국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부분인데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쇼피파이 페이먼츠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연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현지 법인과 그리고 현지 법인 계좌를 구축해 놓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국가 비교입니다. 동남아 시장 중에 이러한 다양한 피지사 연동이 가능한 계절을 개설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비교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지의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이제 해당 국가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설립한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킬 거기 때문에요. 해당 국가가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라면 사실 저희 기업이 도출할 수 있는 이익에 최적화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부분입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에서 자금이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익금을 이제 유보해 두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이제 수취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한국으로 다시 재입금을 할 때 이런 외환 거래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이제는 필수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로벌 통화와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계좌를 개설해 주는 국가여야겠죠. 그 다음은 원격 관리를 하고, 그리고 법인 설립 유지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은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두바이의 국가별 법인 설립, 금융, 그리고 조세 환경에 대해 비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콩부터 보겠습니다. 홍콩은 외국 투자자의 경우 거의 99% 유한회사로 설립하시는데요. 리미티드 컴퍼니로 설립하시게 됩니다. 외국인은 100% 지분 소유 가능하고요. 최소 자본금은 1 홍콩 달러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설립 소요 기간은 2일에서 최대 7 영업일까지 소요되시고요. 그리고 현지 사무실 보유는 불필요합니다. 현지인 등기이사나 주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설립 시에 반드시 입국하셔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싱가포르 보겠습니다. 역시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인 유한회사로 설립되시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부터 설정 가능하시고요. 설립 소요 시간은 2 영업일에서 최대 10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현지 사무실 보유는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설립 시에 현지인 등기이사 1명 임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시고요. 자, 설립 시에 입국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베트남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설립 가능하고요. 그리고 100% 외국인이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하고요. 일부 산업의 경우는 이제 현지인 지분이 일정 부분 음, 투자돼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최소 자본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데요. 보통 최소 10,000불 이상 자본금 투자가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선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소요 기간은 30일에서 45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요. 현지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인 이사 주주 임명은 업종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고요. 그 설립 시에 베트남 입국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두바이를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역시 유한회사, 그리고 프리존 법인이나 오프쇼어 법인으로 설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자본금은 만에서 10만 디르함 투자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소 설립 소요 시간은 5에서 10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현지 사무실 보유는 프리존 등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 등기이사나 주주 임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설립 시에 입국은 이제 본토 법인은 필요하고요. 프리존은 불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계좌 개설 조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계좌 개설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뭐 법인 등기 서류, 그리고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증빙 서류, 그리고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엔 지점 방문하셔서 인터뷰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 법인의 계좌 개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항생, 그리고 HSBC, 시티은행이나 DBS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계좌 개설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계좌 개설에 최대 8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두바이의 국가별 법인 설립, 금융, 조세 제도에 대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유한회사로 설립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1 홍콩 달러부터 설정 가능하고요. 법인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안에 설립 가능하고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엔 7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무실 보유는 불필요하고요. 현지인 등기 이사나 주주 임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설립 시에 홍콩 입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유한 회사인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로 설립 가능하고요.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지분은 최소 1 싱가포르 달러부터 자본금 설정 가능하고요. 설립 소요 시간은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안에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법인명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아주 간혹 법인명 랜덤 체크 시에는 10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안에 모든 절차 완료 가능합니다. 자, 현지 사무실 보유 필수 아니고요. 그리고 현지인 등기 이사 임명이 설립 시에 필수적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주주로도 설립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싱가포르 입국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유한회사나 주식 유한회사로 설립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설립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간혹 외국인에게 100% 오픈되지 않은 산업 같은 경우엔 이 현지 지분이 일부 참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자, 최소 자본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0,000불 이상 설정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립 소요 시간은 30일에서 45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무실은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요. 현지인 이사나 주주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나 업종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설립 시에 베트남 입국 역시 불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두바이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유한회사 그리고 프리존 법인이나 오프쇼어 법인으로 설립 가능하고요. 100% 외국인이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자본금은 만에서 10만 디르함 설정하셔야 하고요. 설립 소요 시간은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지 사무실은 프리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요. 현지인 등기이사 주주 임명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 시 입국은 본토법인 같은 경우는 입국하셔서 절차 진행하셔야 하고요. 프리존 같은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금융 비교, 계좌 개설 시의 시스템 비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콩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KYC 절차, 계좌주의 정보 확인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는 추이인데요.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실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의 지분 구조에 따른 뭐 주주 확인의 절차 프로세스가 굉장히 면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출 시 필수 요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 서류가 필수적으로 제출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실지에 대한 사업 증빙 서류가 제출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법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 관련된 협약이나 아니면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각 지점을 방문해서 인터뷰 진행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계좌 개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은행 같은 경우는 HSBC나 항생 그리고 외국계 은행으로는 시티은행이나 DBS 은행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계좌 개설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기간은 최소 8주 이상 보셔야 하고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는 2에서 7영업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계좌 개설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는 역시 없고요. 홍콩과 마찬가지로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법인 법인 설립 완료 이후에 계좌 개설 시에 필수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서류, 그리고 온라인 인터뷰 필수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법인의 계좌 개설 물론 가능하고요. 대표 은행으로는 DBS나 OCBC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좌 개설 가능성은 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홍콩보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기간은 역시 최소 8주 이상 보셔야 되고요. 디지털 계좌 역시 2에서 7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 완료 이후에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외환 규제는 있습니다. KYC 절차 같은 경우 실제 우리 법인이 실존한다라는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이고요. 필수 요건으로는 법인 등기 서류 그리고 대표자나 아니면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지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법인의 계좌 개설 역시 가능하고요. 대표은행으로는 비에콤, 신한은행, KB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좌 개설, 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기간은 약 1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보겠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완료 이후에 계좌 개설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외환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KY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엔 실제 오너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으로는 법인 등기 서류, 그리고 지점 방문하셔서 인터뷰 진행하시는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실지에 대한 사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법인 계좌 개설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은행으로는 ENDB, VIO, 그리고 머슈액 등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계좌 개설은 역시 쉽게 개설 가능하시고요. 계좌 개설 기간은 최소 8주 보셔야 합니다. 자, 조세 제도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홍콩 같은 경우에 16.5%이고요. 뭐 한화 약 3억 원까지는 8.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외될 수 있고요. 부가세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이자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다 없고요. 단지 홍콩 같은 경우엔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이제 4.95%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최고 17%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은 17%고요.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T, 부가세는 9%고요. 배당, 이자, 양도소득세 없고요. 그리고 원천징수세는 소득 원천에 따라서 10%에서 15% 부과될 수 있고요. 개인소득세는 최대 2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조건부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은 20%이고 역외소득 과세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10% 적용되고요. 배당소득세는 기업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세는 20% 정도고요. 양도소득세 20%, 개인소득세는 5에서 35% 적용받을 수 있고요. 원천징수세는 소득 원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5에서 10%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외투법인의 경우 필수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바이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법인세율이 9%, 역외소득 과세되시고요. 그리고 부가세 5%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당 이자, 양도소득세 없고요. 개인소득세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세 또한 없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는 자유무역지구 같은 경우엔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동남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계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계좌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 운영이나 그리고 실시간 거래 확인, 환전이나 급여 인보이스 발행 등 운용이 간단해서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운영 비용, 편의성, 그리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서요. 업종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평균 밸런스나 예치금 기준 없고요. 그리고 송금과 입금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자금 수취 가능하고요. 법인 계좌 개설하고 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연동되는 데비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자거래를 위해서 결제 시스템 연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양한 통화를 지원한다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중은행과 디지털 계좌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 최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면 인터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가능하고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엔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대면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심사 후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6주에서 12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엔 자료 제출하고 1에서 3 영업일 가장 빠를 경우 이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통화 계좌 지원하고요. 자, 다음은 디지털 계좌와 시중은행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엔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뷰 필수로 진행해야 되고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대면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이후에 시중은행은 6주에서 12주 정도 기간 소요되는데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하고 1에서 3 영업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서 결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중은행, 디지털은행 모두 다중통화 계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엔 법인 신용카드 발급 심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 완료 후에 비자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무역 계좌, 신용장 거래할 때 그 무역 계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는 신용장 거래를 위한 무역 계좌 기능은 따로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엔 영업 시간 내에 한라인 통해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이제 안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커머스 기업이 진출 가능한 국가별 진출 환경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콩부터 보겠습니다. 홍콩은 내수 시장은 작지만 중국과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률은 안정적이고요. 법인 설립은 매우 용이합니다. 법인세율은 16.5%로 매우 낮고 특히 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로컬 결제 수단 그리고 해외 피지 연동이 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류 인프라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글로벌 셀러로서 진출하기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 보더로는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고소득 소형 시장이고 동남아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기술 중심의 B2C, B2B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매우 용이하고 법인세율도 17%로 낮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로컬 결제, 해외 피지 연동 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의공항, 내륙 물류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쇼피, 라자다를 통해서 이커머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진출 테스트 베드로 적용 가능합니다. 크로스 보더 적합성으로는 싱가포르도 역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트남 보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엔 인구 1억 명의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요. 이커머스 성장은 연 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일부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업종이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해서 설립 가능하고요. 법인세율은 20%고 감세 지역이 존재합니다. 국내 로컬 결제 수단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해외 피지 연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환 규제가 아직 일부 존재하지만 그래도 내수 운영에는 전혀 문제 없는 조건이고요. 따라서 크로스 보더 판매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있으나 동남아 그리고 내수 소비 공략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바이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 역시 연 20%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은 자유무역지대 활용 시에 매우 용이하게 진행 가능하고 법인세율도 낮습니다. 로컬 결제 수단에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글로벌 피지 연동도 가능하나 단 조금 까다로운 KYC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외환 거래가 자유롭고 그리고 다국적인 디지털 은행이나 계좌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 진출 그리고 두바이 내수 판매에는 매우 최적화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피지사 연동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피지사 연동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는 일단 저희는 홍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엔 스트라이프를 기반으로 한 쇼피파이 페이먼츠 등 연동이 가능한 다양한 은행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 연동을 하거나 외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 저희는 홍콩 지역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싱가포르 역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다양한 피지사 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법인 설립과 운영 시에 이제 갖춰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사스 등 쇼핑몰 운영 시에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엔 글로벌 피지 연동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서요. 우선 베트남은 로컬 판매 그리고 동남아 진출 시의 교두보 역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도 글로벌 피지사 연동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럽 진출 시에 물류 환경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피지 연동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심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으로 보자면요. 글로벌 셀러로서 피지 연동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는 가장 추천하는 곳으로 홍콩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남아 시장 진출에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싱가포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수를 타겟하시거나 저비용으로 법인을 운영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잠재력 갖고 있는 베트남이 최적의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시장에 진출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시는 브랜드사라고 하신다면 두바이가 최적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진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 바우처 사업, 핀테크 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저희 프레미아 TNC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 희망하실 때 이 정부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셨을 경우 저희 서비스를 정부 사업을 통해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정부 사업은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저희 참여 기업은 선정되신 다음에 지원받으신 이 바우처를 통해서 수출 바우처 포털 내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신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실 때 이 바우처로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프레미아 TNC의 해외 법인 설립 그리고 회계 세무 서비스를 이 수출 바우처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프레미아 TNC의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수출 바우처 포털 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신 다음 이 바우처로 결제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은 저희 프레미아 TNC가 마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프레미아 TNC는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